나는 평생 가난과 함께 살았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가난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내 인생의 스승으로 삼았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가난은 불행이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한다. 가난은 불행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가 어릴 적 살던 집은 비가 오면 천장이 샜고 겨울에는 방 안에서도 입김이 보였다. 밥상 위에는 늘 보리밥과 소금국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가난은 내게 세상의 냉정함을 가르쳤고 동시에 내 안에 불씨를 키워줬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가난을 핑계로 삼는 건 죄다.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그날부터 결심했다. 가난을 탓하지 말자. 오히려 그 가난을 딛고 일어나겠다고. 그 다짐이 내 청춘의 불씨가 되었다. 서울로 올라왔을 때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인맥도 학력도 없었다. 하지만 두 팔과 두 다리는 있었다. 그 두 개의 팔로 세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가난한 청년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비웃었다. 그러나 나는 웃지 않았다. 대신 새벽 4시에 일어나 일을 시작했다. 남들보다 2배 더 일했다. 그때 나는 알았다. 가난은 나의 한계가 아니라 나의 동기였다. 가난은 인간을 두 가지로 나눈다. 변명을 만드는 사람과 변화를 만드는 사람.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내 인생의 모든 전환점은 가난에서 비롯되었다. 돈이 없었기에 아이디어를 냈고 힘이 없었기에 몸으로 부딪혔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나는 오히려 웃었다. 왜냐하면 불가능이란 단어는 부자들의 언어였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현실 속에서 길을 만들었다. 나는 한때 공사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다. 흙먼지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발에는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불행하지 않았다. 하루의 노고가 끝나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땀 냄새 속에서도 희망이 보였다. 돈이 없었지만 꿈이 있었다. 나는 늘 말했다. 가난은 나를 묶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50세를 넘긴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의 가난이 당신의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할 기회다. 세상은 젊은이에게만 기회를 주지 않는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내가 젊을 때 가난을 딛고 일어섰다면 지금의 당신도 할 수 있다. 가난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마음이 젊으면 인생은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평생 가난한 생각을 가장 두려워했다. 돈이 없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생각이 가난한 것은 영원하다. 돈이 없다고 불평만 하는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 머무른다. 하지만 지금 가진 걸로 시작하는 사람은 언젠가 부자가 된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할 수 있다는 마음 하나로 모든 걸 바꿨다. 가난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태도다. 한 번은 젊은 시절 함께 일하던 친구가 말했다. 우리는 너무 늦었어. 이제 끝이야. 나는 단호히 말했다. 끝은 없다. 시작만 늦을 뿐이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신조가 되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커진다. 하지만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다. 가난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멈추는 마음이 진짜 적이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어느 겨울 공사장에서 손이 얼어붙어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내 옆에서 일하던 노인이 나를 보고 말했다. 젊은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나는 대답했다. 이 추위도 언젠가 끝나겠죠. 하지만 내가 멈추면 내 인생은 끝납니다. 그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나는 가난은 견디는 자의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가난 속에서 3가지를 배웠다. 첫째, 돈이 없어도 자존심은 지켜야 한다. 둘째, 불평하는 대신 행동하라. 셋째, 희망을 잃는 순간 진짜 가난이 시작된다. 이 3가지 원칙은 내 인생의 기둥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지탱한다. 가난은 나를 단련시켰고 부는 나를 시험했다. 가난할 때에 나는 강했고 부자가 된 뒤에 나는 조심스러웠다. 가난은 나에게 절제를, 부는 나에게 책임을 가르쳤다. 나는 이 2가지 모두를 통해 인간이 완성된다고 믿는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진짜 부자가 되려면 가난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다시 일어설 힘의 근원이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다. 가난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부유해도 인생은 텅 비어 있다. 그러나 마음이 부유하면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삶은 빛난다. 부자는 돈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쌓는 사람이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가난을 이겼다면 그 다음은 핑계를 버려야 한다. 인생은 나이가 아니라 의지로 움직인다. 다음은 두 번째 교훈. 나이는 핑계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다. 나는 50이 넘어서도 새 일을 시작했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사업입니까? 하지만 나는 말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의지가 늙는 순간 인생이 늙는다. 인생은 절벽이 아니라 언덕이다. 오르면 또 다른 길이 보인다. 나는 그 길을 걸어왔다. 나이는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용기를 주었다. 내가 50살이 넘었을 때였다. 이미 여러 회사를 세웠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나는 만족하지 않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나는 여전히 배고팠다. 그때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이제 좀 쉬십시오. 그러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쉴 때는 무덤에 누울 때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움직여야 한다. 멈추는 순간 썩기 시작한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나는 실제로 그걸 봤다. 한때 나보다 부유했던 사람들이 일을 멈추자 순식간에 쇠락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열정을 잃은 인간의 공허함을 봤다. 나는 50대 중반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분야였다. 그때의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았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내가 하자. 그렇게 나는 조선 사업에 뛰어들었다.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 세상은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해봤어?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모든 벽을 부쉈다. 나는 늙은 몸으로 해외를 뛰어다녔다. 영국의 조선소를 방문하고 엔지니어들과 밤새 토론했다. 통역도 없었다. 하지만 눈빛과 손짓으로 소통했다. 열정 앞에서는 언어가 필요 없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늙은 몸은 있어도 늙은 열정은 없다. 인생의 후반전은 체력보다 마음의 싸움이다. 나이 들면 도전이 두려워진다. 실패가 두려워지고 주변의 시선이 부담된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두려움은 도전하지 않는 사람의 것이다. 내가 50살 이후의 인생에서 배운 건 나이는 용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용기를 증명하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봤다. 20대에도 이미 인생을 포기한 사람, 70대에도 여전히 도전하는 사람. 둘의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였다. 나는 항상 말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내 삶의 실천이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한 순간 당신의 시간은 멈춘다. 그러나 나이와 상관없이 한 발 내딛는다면 시간은 다시 움직인다. 인생의 시계는 나이가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인다. 내가 한 번은 미국 출장 중 60이 넘은 엔지니어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이제 일을 그만두실 겁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일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그걸 멈추면 난 사라집니다. 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인간은 일하는 한 살아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70이 넘어서도 매일 새벽에 출근했다. 젊은 직원들이 놀라며 물었다. 회장님은 언제 쉬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쉴 틈이 어딨나. 오늘도 세상이 나를 기다리는데 인생의 50은 끝이 아니라 정비소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점검하고 다시 달릴 준비를 하는 시점이다. 엔진을 멈추는 게 아니라 연료를 채우는 시간이다. 많은 이들이 50 이후를 내리막길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을 재출발선이라 불렀다. 인생의 진짜 성숙은 쉰 이후에 온다. 젊을 때는 열정이 나를 움직였지만 쉰 이후에는 사명이 나를 움직였다. 나는 인생의 중년을 맞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이 바로 당신 인생의 황금기다. 왜냐하면 지금은 젊은 날의 실패에서 배웠고 세상의 본질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힘으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지혜로 움직일 수 있다. 부는 그 지혜에서 나온다. 나이 든 사람의 장점은 느리지만 깊다는 것이다. 세상은 깊은 사람에게 신뢰를 준다. 신뢰는 곧 부의 시작이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50세 이후의 도전은 젊은 날의 도전보다 더 값지다. 왜냐하면 그것은 책임을 알고 희생을 하는 도전이기 때문이다.
젊은 도전은 욕망의 불꽃이지만 중년의 도전은 인생의 불빛이다. 당신이 그 불빛을 꺼트리지 않는다면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묻는다. 회장님, 나이가 들면 성공의 기회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나는 단호히 말한다. 기회는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용기가 줄어든다. 기회는 언제나 거리에 있다. 문제는 그것을 잡을 마음이 남아있느냐이다. 내가 조선소를 세울 때도 나이로 계산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나이를 세지 않았다. 대신 가능성을 셌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나는 지금도 믿는다. 인생은 두 번째 바람이 있다. 50세 이후의 삶은 그 바람을 타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시간이다. 중요한 것은 바람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짜 부자의 습관이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이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다. 당신이 50이든 60이든 아직 늦지 않았다. 인생의 후반전은 지금부터다. 나이를 세지 말고 오늘을 세라. 하루를 버티는 자가 인생을 바꾼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나이의 벽을 넘어섰다면 그 다음은 시간을 다스려야 한다. 인생을 다시 움직이고 싶다면 시간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음은 세 번째 교훈.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부를 다스린다. 그 이야기를 하겠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시간이다.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부를 다스린다. 나는 돈보다 시간을 더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길 바라면서도 시간을 허비한다. 나는 그걸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부자는 시간을 관리하고 가난한 자는 시간을 소비한다. 나는 그 차이를 일찍 깨달았다. 나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그 시간의 공기는 싸늘했지만 마음은 가장 뜨거웠다. 세상에 아직 잠들어 있을 때 나는 하루를 시작했다. 남들이 잠에서 깰 때 나는 이미 2시간의 앞을 달리고 있었다. 새벽의 시간은 금보다 귀했다. 그 고요한 시간에 나는 생각했다. 오늘 해야 할 일, 내일 바꿔야 할 일, 그리고 평생 지켜야 할 원칙. 나는 그걸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그게 나의 성공 계획표였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면 해가 질 때까지 2배로 일할 수 있거든. 그는 웃었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시간을 다스린다는 건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하루를 지배하는 습관이다. 하루를 통제하지 못하면 인생도 통제할 수 없다. 나는 평생 1시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나는 작은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다. 기다림의 순간에도 다음 일을 구상했고 이동 중에도 생각을 정리했다. 그 작은 시간들이 쌓여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시간은 돈보다 정직하다. 시간을 아끼는 자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내가 한창 바쁠 때였다. 조선소 건설로 세계를 오가던 시절 하루는 3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피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시간은 짐이 아니라 무기다. 나는 하루를 쪼갰었다. 오전은 현장 점검, 오후는 회의, 밤에는 계획을 세웠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언제 쉬십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시간은 쉬지 않는데 내가 왜 쉬나? 나는 50세를 넘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50 이후에는 남은 시간이 눈에 보인다. 그래서 그 시간은 더 값지다. 지금 이 순간을 허비하지 말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늦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이다. 한 번은 내가 일본 출장 중이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호텔 복도에서 한 젊은 엔지니어가 내게 인사를 했다. 그는 놀라며 말했다. 회장님, 이 시간에도 아직 회의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훗날 그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이 내게 큰 기쁨이었다. 시간의 가치는 결국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나는 늘 말했다. 시간을 잃는 사람은 돈을 잃는 사람보다 더 가난하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모으기보다 시간을 모아라. 돈은 이자가 붙지만 시간에는 인생이 붙는다. 내가 젊었을 때 하루를 아껴 쓴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하루 한 시간의 차이가 1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걸 몸으로 배웠다. 시간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나에게 중요한 일, 꼭 해야 할 일, 남들이 대신할 수 없는 일, 그 세 가지에만 시간을 썼다. 나는 불필요한 자리에 가지 않았다. 아무 의미 없는 말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인간관계도 회의도 잡담도 시간의 적이다. 나는 늘 말했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시간을 먼저 지켰다. 그것이 신뢰로 이어졌다. 시간은 냉정하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계획을 세운 사람에게는 기회를 준다. 나는 하루를 세밀하게 계획했다. 하지만 그 계획에 매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시간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흐름에 맞게 바꾸되 방향은 잃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시간을 다스리는 방식이었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한 번은 대기업 회장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시간을 돈처럼 써라. 아니, 돈보다 귀하게 써라. 그 말에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훗날 내게 말했다. 그날의 한마디가 내 회사를 바꿨습니다. 50세를 넘긴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제 늦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진짜 늦는 건 나이가 아니라 게으름이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젊은이보다 빠르게 성장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실패를 경험했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그 질문이 나를 긴장시켰고 하루를 집중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걸 시간의 훈련이라 불렀다. 부자가 되는 훈련은 돈을 버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세 번째 교훈이다.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부를 다스린다. 나이는 멈출 수 없지만 시간의 질은 바꿀 수 있다.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마라.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오늘의 이 시간이 10년 후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겠다. 시간을 다스렸다면 이제 실패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시간은 흐르지만 실패는 남는다. 그러나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인생의 자산이 된다. 다음은 네 번째 교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부자의 언어다. 그 이야기를 하겠다. 나는 평생 동안 실패를 수없이 겪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실패를 두려워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다. 실패는 패배가 아니라 준비다. 사람들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그것을 나의 자산으로 삼았다. 젊을 때도 나이 들어서도 나는 실패 속에서 길을 찾았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하면 멈추지만 부자는 실패하면 다시 시작한다. 나는 그 차이를 온몸으로 배웠다. 내가 처음 회사를 세웠을 때 자본도 기술도 부족했다. 은행에 가면 대출을 거절당했고 거래처에서는 신용이 없다고 했다. 하루는 거래 계약이 단숨에 끊겨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 불을 끄지 않았다. 직원들이 모두 돌아간 뒤 홀로 책상 앞에 앉아 종이 위에 이렇게 적었다. 지금은 실패가 아니다. 단지 준비가 덜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걸음을 내디뎠다. 세상은 냉정했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서 나는 배웠다. 실패는 나를 멈추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한 번은 조선소 계약을 따내기 직전 해외 고객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다. 수년간 준비한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직원들은 낙담했고 일부는 회사를 떠났다. 나는 그때 그들에게 말했다. 이 실패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지 끝내는 게 아니다. 나는 밤새 서류를 정리하고 다음날 바로 다른 회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6개월 후 우리는 더 큰 계약을 따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실패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포기할 때만 실패가 진짜가 된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정주영, 너는 이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그 질문이 나를 성장시켰다. 실패의 고통은 크지만 배움의 열매는 그보다 크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도 성공도 없다. 나는 실패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50세를 넘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배울 때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에서 실패는 실수이지만 후반전에서의 실패는 지혜다.
젊을 때 실패하면 경험을 얻고 중년에 실패하면 통찰을 얻는다. 나는 60이 넘어서도 실패했다. 그러나 그 실패 덕분에 더 강해졌다. 세상은 성공으로는 배우지 않는다. 실패로 배운다. 나는 한 번은 해외 현장에서 거대한 손실을 본 적이 있다. 원가 계산이 잘못되어 공사비가 2배로 늘어났다. 주변에서는 나를 비난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러나 나는 웃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나는 모든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고 그 실수를 교훈 삼아 이후에 모든 프로젝트를 완벽히 준비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상 최대의 수익을 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실패는 성공보다 값지다. 성공은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실패는 평생의 지혜를 준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이가 많으면 실패가 두렵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생각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실패가 필요하다. 인생의 후반전에서의 실패는 인생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게 만든다.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리셋의 기회다. 나는 인생을 4번은 새로 시작했다. 농사꾼의 아들로, 기술자로, 사업가로, 그리고 기업가로. 그 모든 변신의 시작에는 항상 실패가 있었다. 실패는 나를 바꿨고 그 변화가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웃었다.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웃는다는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울면 마음이 꺾이지만 웃으면 길이 열린다. 나는 실패 속에서도 늘 스스로에게 말했다. 좋다. 이번엔 배웠다. 그렇게 다시 일어섰다. 나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 성공의 길을 찾았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신호다. 신호를 읽는 사람은 길을 찾고 무시하는 사람은 벽에 부딪힌다. 실패는 언제나 신호를 보낸다. 지금 멈추지 말고 방향을 바꿔라. 그 신호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실패하면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나는 말했다. 두려움은 생각에서 오지만 용기는 행동에서 온다. 두렵다면 그냥 해봐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 뒤 그는 스스로 회사를 세웠고 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는 그때 느꼈다. 실패를 가르치는 건 책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믿는다는 뜻이다. 나는 언제나 내 안의 목소리를 들었다. 괜찮다.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인생은 쓰러질 때 끝나는 게 아니다. 일어나기를 포기할 때 끝난다. 나는 매번 쓰러졌지만 그보다 한 번 더 일어났다. 그것이 나의 인생 철학이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4번째 교훈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부자의 언어다. 실패를 피하려 하지 말고 실패를 활용하라. 실패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다. 그것을 본 사람만이 다시 일어난다.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실패는 위험이 아니라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때의 실패는 인생의 결산이 아니라 완성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실패를 넘어섰다면 이제 진짜 부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돈을 다스릴 줄 모르면 돈이 당신을 다스린다. 다음은 5번째 교훈.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돈을 벌었고 또 수많은 돈을 잃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돈에 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돈은 세상을 움직이지만 신뢰는 사람을 움직인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자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자금이 끊기고 계약이 취소되고 은행이 등을 돌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지켜준 건 돈이 아니라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돈은 사라져도 신뢰는 남고 그 신뢰가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젊은 시절 나는 한 번 큰 거래를 맺은 적이 있다. 상대 회사가 돈을 보내기로 한 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거래를 취소하자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나는 그 회사를 믿었다. 그 사람은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회사의 사장이 직접 나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울렸다. 나는 돈보다 그 사람의 신의를 얻었다. 그 후 우리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 경험이 내 인생의 원칙이 되었다. 돈은 계약으로 맺지만 신뢰는 마음으로 맺는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중에는 돈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고 신용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다.
처음엔 돈이 많은 사람이 강해 보이지만 결국 남는 건 신용 있는 사람이었다. 돈은 도구지만 신뢰는 힘이다. 돈으로는 회사를 세울 수 있지만 신뢰 없이는 회사를 지탱할 수 없다. 나는 항상 직원들에게 말했다. 돈은 회사의 피지만 신뢰는 회사의 심장이다. 피는 흘러야 하지만 심장이 멈추면 끝이다. 한 번은 은행이 우리 회사를 신용 부족으로 대출을 거부했다. 그때 나는 은행장에게 직접 찾아갔다. 그는 서류를 보며 말했다. 회장님,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서류보다 사람을 보십시오. 나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손을 내밀었다.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신뢰 한마디가 회사를 살렸다. 몇 년 후 그 은행은 우리 최대의 파트너가 되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신뢰는 금보다 값지다. 돈을 벌기 위해 신뢰를 버리는 사람은 잠시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난다.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약속은 곧 나의 얼굴이었다. 내가 지키지 않은 약속은 한 번도 없었다. 어떤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켰다. 왜냐하면 그 약속 하나가 다음 기회를 만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기억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은 잃어도 된다. 그러나 신용을 잃으면 끝이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신뢰의 깊이다. 부자는 신뢰를 쌓고 가난한 사람은 의심을 쌓는다.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신뢰를 쌓는 데 인생을 걸었다. 나는 신뢰를 잃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안다. 한 번은 잘못된 판단으로 거래처를 곤란하게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직접 그 회사를 찾아가 사과했다. 그리고 말했다. 손해는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들은 놀라며 물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뢰를 지키기 위해선 돈보다 큰 값을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로 그 회사는 우리를 더욱 신뢰했고 함께 성장했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배웠다. 신뢰는 희생해서 자란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얻으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그들의 믿음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약속을 지켰습니다. 믿음은 말로 얻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쌓는 것이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한 번의 거짓말이 평생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택했다. 그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다. 나는 신뢰를 쌓기 위해 3가지를 지켰다. 첫째,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둘째, 받은 것은 반드시 갚아라. 셋째, 남을 속이지 마라. 이 3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지키기 어렵다. 그러나 이 3가지를 평생 지킨다면 돈은 반드시 따라온다. 왜냐하면 신뢰는 가장 강력한 자본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돈보다 중요한 건 관계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탱하는 게 바로 신뢰다. 젊을 때는 돈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신뢰로 사람을 남긴다. 내가 가진 진짜 재산은 건물이나 계좌가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있었기에 나는 수없이 일어설 수 있었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5번째 교훈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돈은 세상의 통화이지만 신뢰는 인생의 통화다. 돈은 모을수록 불안하지만 신뢰는 나눌수록 커진다. 신뢰를 지키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돈도 사람도 명예도 얻는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겠다. 신뢰를 쌓았다면 그 다음은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 몸이 멈추면 마음도 늙는다. 인생의 열정은 건강에서 시작된다. 다음은 6번째 교훈. 몸이 멈추면 마음도 늙는다. 그 이야기를 하겠다. 나는 평생 일을 멈춘 적이 없다. 많은 이들이 물었다. 회장님 언제까지 일하실 겁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숨이 멈출 때까지. 나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 그 자체였다. 나는 안다. 몸이 멈추면 마음도 늙는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이 깨어있고 생각이 깨어있으면 인생이 살아있다. 나는 육체를 통해 정신을 단련했다. 젊을 때도 늙어서도 나는 늘 현장에 있었다. 그곳에는 흙냄새가 났고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거친 소리 속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진다. 그러나 생각만 많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생각은 짐이 된다. 나는 늘 말했다. 생각은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발밑에서 완성된다. 몸을 움직여야 인생이 움직인다.
나는 나이 60이 넘어도 여전히 직접 공장에 나갔다. 직원들은 놀랐다. 회장님, 이젠 현장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책상에 앉으면 눈은 편하지만 마음은 멀어진다. 나는 땀 냄새가 나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 하루는 한 엔지니어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이 나이에도 그렇게 정정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매일 나를 움직인다. 몸이 피곤해야 마음이 젊어진다. 사람들은 젊음을 약으로 찾지만 나는 일에서 찾았다.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몸을 게으르게 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몸을 깨웠다. 거친 공기 속을 걸으며 하루를 준비했다. 몸이 깨어나야 생각도 깨어난다. 그것이 나의 습관이었다. 나는 평생 동안 노동의 철학을 잊지 않았다. 몸을 움직이는 자만이 진짜 인생을 이해한다. 손으로 일한 사람만이 세상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직접 손으로 지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땀으로 길을 냈다. 그때 배운 게 있다.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노력한 만큼 결과는 온다. 그 법칙은 평생 변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마음까지 약해지는 건 선택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몸은 늙어도 정신은 늙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더 부지런해야 한다. 젊을 때는 힘으로 일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의지로 일한다. 의지가 약해지면 몸이 먼저 병든다. 나는 그걸 수없이 봤다. 돈은 많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사람들,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반면 매일 일하고 땀 흘리는 노인들의 얼굴은 젊었다.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생명의 리듬이다. 나는 70세가 넘어서도 매일 회사에 나갔다. 직원들이 놀라며 물었다. 회장님, 이제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말했다. 쉬면 더 빨리 늙는다. 나는 움직일 때 살아있다.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나는 이를 통해 젊음을 유지했다. 회의실에서 머무르지 않고 현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만졌다. 일을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일이다. 한 번은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현장을 지휘할 때였다. 그곳은 50도를 넘는 뜨거운 땅이었다. 나는 헬멧을 쓰고 직원들과 함께 걸었다. 그때 한 젊은 직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렇게 더운데 왜 직접 나오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여기서 흘리는 땀 한 방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든다. 그 말을 들은 젊은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나는 그때 느꼈다. 몸을 움직이는 리더는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을. 몸을 움직인다는 건 단순히 육체적 활동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너는 움직였는가? 몸이 멈추면 생각도 멈추고 생각이 멈추면 인생이 멈춘다. 그래서 나는 늙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려 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람,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나는 50세를 넘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몸을 아끼지 마라. 몸을 쓰는 건 낭비가 아니라 투자다. 움직일수록 건강해지고 일할수록 젊어진다. 나는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었고 일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불안하다. 하지만 움직이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 몸이 살아있으면 마음도 살아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일은 나의 약이다. 세상에는 몸을 치료하는 약은 있어도 마음을 치료하는 약은 없다. 그러나 일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고친다. 일하는 동안 사람은 외로움을 잊고 두려움을 이긴다. 나는 이를 통해 내 인생을 치유했다. 하루는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몸을 게으르게 하지 마라.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웃으며 덧붙였다. 생각은 많아도 행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몸이 움직여야 세상이 따라온다.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젊다. 나는 80이 넘어서도 꿈을 꿨다. 꿈을 꾸는 한 인간은 늙지 않는다. 나에게 젊음이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열정의 문제였다. 열정은 땀에서 나온다.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에게 젊음은 없다. 나는 그걸 평생 믿었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6번째 교훈이다. 몸이 멈추면 마음도 늙는다. 나이는 숫자다. 그러나 움직임은 생명이다. 당신이 몸을 움직이는 한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내일은 어제보다 젊어진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겠다. 몸과 마음이 깨어났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가난은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다. 다음은 7번째 교훈. 가난한 생각을 버려라. 그 이야기를 하겠다. 나는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를 수없이 보았다. 그 차이는 결코 돈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가난한 생각이 가난을 만들고 부자의 생각이 부를 만든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내가 가난했을 때는 돈이 없었지만 머릿속은 언제나 부자로 가득 차 있었다. 반면 돈을 가지고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가난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자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내가 처음 상경했을 때 서울의 거리엔 나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들은 무엇을 다르게 생각할까? 그러자 답이 보였다. 그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멈췄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벽으로 보고 부자는 그것을 문으로 본다. 나는 늘 그 문을 열려고 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꿨다. 나는 가난한 생각을 가장 경계했다. 가난한 생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변명을 만드는 마음이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배운 게 없다. 나는 늙었다. 이런 말은 전부 가난의 언어다. 나는 그런 말을 절대 입에 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방법이 없다면 만들면 된다. 세상에는 안 되는 일이 없다. 단지 안 하려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나는 늘 된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나는 젊은 시절 돈이 없어도 늘 당당했다. 왜냐하면 내 생각만큼은 부자였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을 보고 한탄하지만 부자는 없는 것을 기회로 본다. 나는 늘 말했다. 없는 것이야말로 시작할 이유다. 돈이 없었기에 더 절박했고 더 창의적이었다. 가난이 나를 시험했다면 부자의 생각이 나를 구했다. 50세를 넘긴 사람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다. 지금 당신의 가난은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다. 마음속 두려움과 포기에서 시작된다. 이제 늦었다는 생각,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하겠느냐는 생각, 그게 진짜 가난이다. 나는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세상은 나를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웃으며 말했다. 미친 사람만이 세상을 바꾼다. 가난한 생각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부자의 생각은 현실을 넘어선다. 나는 한 번은 젊은 직원에게 물었다. 자네는 돈이 왜 필요한가? 그는 대답했다. 편하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생각이 자네를 가난하게 만들 거야. 돈은 편함을 위해 버는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버는 거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가난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돈을 모으고 부자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돈을 움직인다. 나는 언제나 후자를 택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돈을 쫓는 사람과 돈이 따르는 사람. 전자는 늘 불안하고 후자는 늘 여유롭다. 나는 돈을 쫓은 적이 없다. 일을 제대로 하면 돈은 자연히 따라왔다. 나는 그걸 행동의 법칙이라 불렀다. 부자는 먼저 움직이고 가난한 사람은 상황을 본다. 기다리는 사람은 늘 늦는다. 나는 항상 먼저 움직였다. 그 한 걸음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나는 가난할 때도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나도 저 큰 배를 만들 거야. 사람들은 비웃었다. 돈도 기술도 없는 사람이 무슨 배를 만드느냐? 그러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생각이 있으니 이미 반은 만든 셈이야. 그때 나는 이미 현실을 넘어선 사람이었다. 가난한 생각은 현재에 머무르고 부자의 생각은 미래를 그린다. 나는 늘 미래를 그리며 살았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보다 아이디어를 먼저 가져와라. 돈은 아이디어를 따라온다. 아이디어는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열린 마음에서 자란다. 닫힌 마음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린 생각,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게 느꼈다. 가난한 생각을 버리는 순간 인생의 문이 열린다. 나는 과거의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다만 그 시절의 나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존경한다. 인생의 진짜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그 용기를 평생 지켰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부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생각을 바꿔라. 그들은 의아했다. 나는 덧붙였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나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늘 부자의 생각을 했다. 불가능을 가능이라 믿었고 위기를 기회라 여겼다. 그것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산이 아니라 관점이다.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일의 삶이 달라진다. 나는 가난 속에서 왜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를 물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질문 하나가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다. 가난한 생각은 원망을 낳지만 부자의 생각은 해결을 낳는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7번째 교훈이다. 가난한 생각을 버려라. 인생은 마음이 가난할 때 끝난다. 당신이 여전히 배우려 하고 도전하려 하고 일하려 한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생각이 진짜 나이다. 가난한 생각을 버리는 순간 인생은 다시 젊어진다. 이제 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다. 생각을 바꿨다면 이제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인생은 끝까지 가는 자의 것이다. 다음은 마지막 8번째 교훈. 끝까지 가는 자가 진짜 부자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나는 평생을 걸어왔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다시 걷는 일을 반복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다. 끝까지 가는 자가 진짜 부자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재능 있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부자가 되는 비밀이 재능이 아니라 끈기에 있다고 믿었다. 재능은 잠깐을 이기지만 끈기는 평생을 이긴다. 나를 성공으로 이끈 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모든 것을 바꿨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자금이 막혔을 때, 나라가 흔들렸을 때조차 나는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그만두시죠.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세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문을 연다. 나는 그 문 앞에서 수없이 두드렸다. 때로는 피가 나고 손이 닳아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그것이 인생의 법칙이었다. 내가 중동에서 사업을 벌이던 시절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 더위는 50도를 넘었고 사막의 모래바람은 눈을 뜰 수도 없게 했다.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직원들은 지쳐 있었다. 모두가 포기하자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포기란 단어는 내 사전에 없다. 그리고 나는 직접 앞장서서 모래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이 다시 일어섰다. 결국 우리는 그 사업을 완수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지도자는 말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걷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말한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어. 하지만 나는 단언한다. 운은 끝까지 간 사람에게만 미소 짓는다. 중간에 멈춘 사람은 결코 운을 만날 수 없다. 나는 인생을 통해 배웠다. 성공은 한순간의 번쩍임이 아니라 끝없는 인내의 결과다. 세상은 결국 버틴 자의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보다 나이 들어서 더 많이 도전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인생의 진짜 승부는 끝에 있다는 것을. 젊은 날의 도전은 불꽃이지만 늙은 날의 도전은 불씨다. 불꽃은 화려하지만 짧고 불씨는 오래가며 세상을 데운다. 나는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았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부지런했고 더 단단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인생에 충분이란 없다. 살아있는 한 아직 할 일이 있다. 끝까지 간다는 것은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다. 그것은 믿음이다. 내 안의 가능성을 믿고 세상의 기회를 믿는 것이다. 나는 수없이 실패했지만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다.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도 지나간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주문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위기는 지나갔다. 끝까지 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 나는 때때로 새벽녘에 사무실 불을 켜두고 홀로 생각했다. 정주영, 넌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답이 들려왔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생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그 무게를 짊어지는 자만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나는 그 무게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무거운 짐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인생의 성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성공이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전부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전부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목표를 세운다. 그러나 목표는 중요하지 않다. 도중에 멈추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목표는 바뀌어도 의지는 변하지 않는다.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진짜 인생을 산다. 나는 가난해서 시작해 부자가 되었지만 결국 깨달았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돈은 가다 보면 따라오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나 의지를 잃으면 그 그림자조차 사라진다. 나는 불을 쫓지 않았다. 다만 길을 걸었고 그 끝에 부가 있었다. 인생은 멈추지 않는 자에게 상을 준다. 나는 50세를 넘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멈추지 말아야 한다. 몸이 조금 느려져도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괜찮다. 포기하는 순간 인생은 진짜로 늙는다. 그러나 계속 나아가면 인생은 다시 젊어진다. 세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반드시 보상한다. 끝까지 간다는 것은 때로는 혼자 싸우는 일이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도 혼자 길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 나는 그 빛을 보기 위해 걸었다. 수많은 비난과 실패 속에서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 등을 보고 저 사람은 무쇠 같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무쇠가 아니었다.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인간의 강함은 근육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인생의 중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끝까지 가라. 멈추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라. 세상은 의심하는 자의 편이 아니다. 믿는 자의 편이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세상을 믿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믿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진다.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8번째 교훈이다. 끝까지 가는 자가 진짜 부자다. 돈은 쌓으면 줄어들지만 끈기는 쓸수록 강해진다. 부자는 끈기의 사람이고 가난한 자는 포기의 사람이다. 인생은 결국 두 부류로 나뉜다. 끝까지 가는 사람과 중간에 멈춘 사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오직 당신의 걸음이 증명한다. 나는 이제 말하고 싶다. 해봤어?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을 움직였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꾼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다. 포기하지 마라. 인생의 마지막까지 당신은 여전히 달릴 수 있다. 끝까지 가는 자가 진짜 부자다. 그 길의 끝에는 후회가 아니라 존경이 있다.